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포 본능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팩트와 상관없는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더 과장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오늘 나름 실력 있는 친한 의사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 얘기가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어제 기사를 참고하라고 해서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2월 26일자 신문이죠. 우측에 먼저 그 헤드라인을 볼까요? 이왕준 이사장 대남병원 전용증 모델 아니야. 대남병원에서 이번에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죠. 코로나19 대처 가능하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이었고요. 오른쪽 밑줄 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한 것을 거론하며 사태가 빨리 끝날 것이란 기대를 불리켜서는 안 된다. 지금 다음 달에는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생각에서는 좀 빨리 끝내고 싶겠죠. 특히 여당에서는 그렇고요. 앞으로 최소 두세 달까지 진행될 중장기적 국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 수가 다수 나온 데 대해서는 방역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영역에서 발생한 특수한 결과라고 했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전형적 모델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필요한 국민 공포를 만들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화살표로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은 높은데 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는다. 그런 표현을 썼고, 코로나19는 늘 우리 곁에 남아있어서 폐렴을 일으키는 등 동거하는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14,00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매월 평균 교통자 사망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포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 팩트를 좀 왜곡되게 해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더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왕준 이사장 얘기는 독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간 끌고 갈, 우리가 독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팩트폴리스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제 가끔가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팩트폴리스,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충실성입니다. 지은이가 이제 한스 로슬링이라고 이분이 이제 의사면서, 훌륭한 의사입니다. 훌륭한 의사면서 이제 통계학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생각했던 단순한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실제적 통계를 내보니까 70% 이상이 팩트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의사결정을, 팩트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10가지 잘못된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맨 위에 이제 간급 본능이라고 있고, 부정 본능이 있는데, 세 가지 본능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본능은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관성이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직선 방향대로 계속해서 확진자 수 혹은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어떤 본능이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얘기고요. 공포 본능은 말 그대로 공포의 크기가 사실 한 10 정도라고 보면은 100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공포 본능이 작용하면서 왜곡된 어떤 사실과 다른 의사결정을 또 내린다고 보는 거죠. 크기 본능도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죠. 여튼 간에 이런 코로나 사태의 어떤 크기보다 우리가 공포 본능이라든가 이제 직선 본능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율을 왜곡해서 이제 팩트와 달리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팩트폴리스 책을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고 있는데요.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사실 성공 투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멘탈적인 요소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잘 적용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멘탈 싸움에서 우리가 좀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이 팩트폴리스, 이 책이 성공 투자를 이끄는데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일 날 나왔던 이제 보고서였죠. JP모건 보고서인데 한국의 코로나가
3월 20일 날 정점이고 최대 그 확진자가 한 1만 명 정도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요. 주식은 정점이 아니죠. 절정기에서 이제 그 바닥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정점에서 우리가 정점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절정기에서 사실 그 바닥을 찍고 전환된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단호하죠. 절정기에서 이제 그 바닥을 통과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이면 뭐 나름대로 뭐 글로벌에서는 그 최고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죠. 만약에 이대로 3월 20일 날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정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은 뭐 2월 중에도 일단 그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상해 종합지수를 보도록 하겠지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를 해드리죠. 지난 2월 3일이죠. 9%대 폭락과 함께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전환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한국 증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가 2월 3일 날 상해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그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견뎌낸다면 좀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아래 이제 제가 강조를 해놨죠. 주가는 정점이 아니라 절정기 중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의 어떤 절정기 중에 바닥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을 확인하고 코로나의 어떤 그 바닥을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에 임한다면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기 회복 면에서는 매도 세력의 소멸로 오히려 수급 체계가 이제 강화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그동안에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혹은 이제 유럽의 주요 선진국 몇몇을 제외하고는 경기 전반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건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OECD는 이제 36개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그 작년 말 부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았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세로 전환되는 그 초기 국면에서는 월 오브 월이라고 그랬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악재로 인해서 어설픈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탈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외국인 사대주의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빠진다. 제가 그건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지금 그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외국인의 상당 부분은 거의 한번이죠. 예전 같은 우리가 영국계라든가 혹은 이제 홍콩계 자금이 한번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해치펀드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외환시장과 연계된 단기성 선호 자금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환 시그널이 발생된다면 충분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그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어떤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D램 현물가 고정가 추입니다. D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가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서부터 2월 초에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전환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았는데 이렇게 주가든 뭐 D램 현물가든 오랜 하락 끝에 상승세로 반전되잖아요. 그러면 악재를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이 발생되면 반도체 그 현물도 그렇고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생산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몰렸던 대기 매수가 일거에 어떤 개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어떤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자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장기 월봉입니다. 예전에 2003년도에 사스가 터졌는데 그 전에 한 1년 가까이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거의 뭐 1000포인트에서부터 이제 한 5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마치 그 짜여진 각본처럼 사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00포인트에서부터 뭐 결국은 막 2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100% 넘게 급락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저는 이제 사스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사스로 인해서 잠재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 이탈이 되면서
그러니까 매도셀이 전멸이 돼버리니까 조금만 매수가 가해도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사스 사태가 이랬고 A 구간에서 자 B 구간에서는 2009년도 3월달에 신종플루가 또 터졌어요. 그 전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죠.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로 2007년도 11월서부터 주가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신종플루가 터지면서 3월서부터 주가가 상승 전환됐거든요. 그때도 1000포인트서부터 1000포인트 아래서부터 이제 2000포인트까지 단기 또 급등을 합니다. 자, C 구간에서는 2012년도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데 이때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혼조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지금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그 발생했던 토르라 사태 같은 경우는 C 구간이라기보다는 A 구간이라든가 B 구간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처럼 커다란 데미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메가토급 악재로 인해서 1년 내내 주가가 이제 빠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초기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픈 어떤 그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또 이제 주도 중각이 더욱더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반주, 삼성전자의 방주 그런 얘기를 강조했고 또 삼성전자와 삼성 SDI 투톱 체계가 한국 증시를 이끈다고 얘기했죠. 어설픈 개별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주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개별주를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삼성 SDI 이런 그 굵직한 시대적 주도주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일부 자금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자, 위에 그림은 이제 그 상해 종합이고 아래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보시면 이제 2월 3일이요. 저는 그 상해 종합 지수가 2월 3일이 굉장히 커다란 가치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가치란 게 뭐 별겁니까? 바닥을 정확히 안다. 이거만큼 사실 매력적이고 뛰어난 가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정한 어떤 그 가치는 리스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30년 해보니까요, 30년을 투자하면서 개인들이, 대중 투자가들이 왜 자꾸 실패하는가를 연구해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하여튼 그 대중들은, 서민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작업이죠. 블래시라는, 월가에서는 블래시라고 그럽니다. Buy low and sell high.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건데, 낮을 때가 뭐냐면, 악재가 지배할 때, 안 좋을 때요. 최악일 때는 더 낮은 가격이죠. 최악일 때 사서 최상일 때 파는 게 주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를 우리가 맞추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제가 댓글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감사의 어떤 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좀 왜곡되게 삐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시세는 여러분들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맞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대승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부동산을 사놓고 일주일 전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되살까?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집을 살고 눌러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막연하게 중장기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투자죠. 그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재수가 좋으면 막 2, 3개월 만에 오른 경우도 있고 좀 길어지긴 뭐 1년 혹은 뭐 최악의 2년, 3년이 걸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중요한 거죠. 대부분 이제 그 대중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은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수는 무리 없는데 매도를 잘못한다. 매도를. 예? 그 천만의 말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매수를 잘하잖아요. 마치 그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심정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똑같은 삼성 SDI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세와 태도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뭐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불만이 한가득이에요. 왜냐하면 태도가 안 좋으니까. 에? 결혼했어요. 마누라하고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게 뭐 여자분은 이제 신랑이 되고 남자는 이제 신부가 되는데 자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하면 그 가정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심정으로 조금 뭐 내 반려자가 배우자가 다소 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을 듬뿍 담아줘야 되겠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뭐 배우자가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내쳐야 되겠죠. 단호하게. 그러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끝까지 밀고 가야 되겠죠.
삼성전자 기준 우리의 목표가가 1차적으로 10만 원이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 원, 2만 원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 5만 원대니까 만 원, 2만 원 크겠네요. 몇 천 원 정도 등락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하수죠, 하수. 제가 항상 지향하는 것은 어른답게 세련되게 주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다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는 그렇게 일일비 안 해요. 다 묵묵하게 다 잘하시는데 증권시장에만 오면은 그렇다. 증권시장 오면은 애가 되는 거예요, 다. 5살, 6살짜리 떼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안 사주면 막 그냥 장난감 가게에서 들어눕죠. 예? 그런 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조금 불편한 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비메모리 그리고 전기차는 거부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추구도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고 이거는 거대한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강론상의 어떤 그런 불확성과의 충돌이고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죠. 자, 최근 이제 기사 중에서 유럽의 충격적인 전기차 전환 속도 보시면 1월 달이죠. 1월 달 독일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1만 6천 대로 전월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여러분들 지금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전기차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는 유럽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키로당 95g이라는 거죠. 초과하게 되면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망해요. 이 탄소 제로 이 정책에 부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하는 거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인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도 다 지금 전기차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미국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를 넘어서 미래형 자동차의 어떤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총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의 전기차하고 또 다른 개념이 되겠고, 대략적으로 한 2022년, 미국 시장이 크죠. 또 2022년,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이면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 개화 시기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디젤과 가솔차 판매는 이제 15.4% 감소했다는 거죠. 프랑스 전기차 판매는 160% 증가했고, 영국은 이제 145%,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약간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490%가 증가했어요. 스웨덴은 이제 한 93% 증가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여러분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일시적 유행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베팅하는 거죠. 거기에 승부를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 오래도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파트를 사는데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치죠. 근데 2년 후에 평당 한 2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자금을 다 끌어오겠죠. 지금 삼성 S-D가 30만 원 초반인데요. 이게 한 2년 후에 한 60만 원 정도 간다면 어떻겠어요? 60만 원. 그리고 3년 후에 한 100만 원 간다면 어떻겠어요? 해볼 만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놓고 사실 샀다 팔았다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난주 고점에 팔 거 그랬네. 아이고, 저 송재 회장 추천해서 물렸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평당 지금 30만 원짜리가 내후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은 거뜬히 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지금 평당 5만 원짜리가 궁극적으로 15만 원, 20만 원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 관련된 건데요. 하여튼 TSMC 독주는 끝났다 해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비중이 25%에서 10%로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대만의 TSMC가 파비에 수출할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대만이 지금 사실 파위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미국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파위 죽이기라는 표현이 좀 큰가요? 여하튼 간에 파위가 타겟이 되는 거고, TSMC 때리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TSMC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자국 내다. 그러니까 미국 내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칩이라든가 인공위성 핵심 칩, 이런 것들을 니들 다한테 줄 테니까 만들어라 했더니,
대만이 의사결정을 못하죠. 거부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중국 눈치를. 하여튼 미국의 TSMC 때리고 파운드의 지각 변동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고 본 거고, 1985년 일본 대자부, 미국이 일본 때리라면서 상대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메모리 혁명이 일어나죠. 메모리 혁명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1990년도 제가 반도체 점유율을 보니까 자스트 1990년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시장 점유율 10위권 안에 6개가 있어요. 6개. 자, 일단 요번에 이제 10%룰 관련해서 7나노급은 이제 TSMC 7나노급 미국 의존도가 9%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주력이죠, 주력. 매출의 거의 한 35% 차지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원천 기술 의존도가 지금 한 15%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비의 수출이 거의 뭐 불가하다고 봐야겠고,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퀄컴의 이제 통신 칩을 수출했죠. 이게 5나노입니다. 5나노는 여러분들 최첨단 기술이죠. 최첨단.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지금 TSMC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파운드 시장에 결국 어떤 시장 대표는 TSMC 40%, 삼성전자 40%, 기타 한 20%이 정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와 아래는 이제 TSMC거든요. 기간은 거의 뭐 유사합니다. 뭐 미세한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희 같은 간에 작년 12월에 삼성전자는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물론 그 가격대를 살짝 하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가격대 위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TSMC는 고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삼성 SDI 지금 이제 뭐 30만 원 정도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최악의 한 29만 원대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맞추고 싶지도 않고 맞춰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뭐 천국의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단기 매매 혹은 이제 일시적인 어떤 테마 혹은 이제 좀 부실주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방송을 끌어오는 거 보시면 저희 정서를 아실 거고, 공감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체험 VIP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